그리고 또한 수비 라인에서의 압박 횟수.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수비 라인에서의 압박 횟수는 지난 시즌 90분당 1.95회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오히려 90분당 1.85회. 수비 라인에서의 압박 횟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번 시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동안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의 그 득점왕을 차지할 때의 그 페이스, 그런 경기력을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콘테 감독이 손흥민에게 과도한 수비를 시키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과도한 플레이메이킹을 시키면서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못해졌다.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실책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술적으로는 절대 맞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갖고 왔고, 손흥민이 공격할 때 엄청나게 내려와서 볼을 받는다. 그래서 손흥민이 지금 공격의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반면에 케인은 지난 시즌에 케인이 득점왕을 못했기 때문에 케인이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리는 전술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수비라인 만들 때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이 덜 내려왔는데 이번 시즌에는 너무 많이 내려온다. 너무 수비적으로 한다. 라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죠. 공수양면으로.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말이 안 돼요. 케인이 안 내려오고 손흥민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 케인은 도움왕, 득점왕 동시에 차지할 때도 내려와서 하는 플레이를 좋아해요. 케인이. 그리고 케인이 내려와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줘야 사실상 손흥민과 클루셉스키도 역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은 기본적으로 전방에 머물러서 득점을 만드는 플레이를 이 선수가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선수의 장점도 그게 아니에요. 케인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게 장점이고,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 수비에 공간이 생기고, 이때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혼란스러워질 때 그때 케인이 다시 올라가서 득점을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케인에게 득점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거든요. 케인이 그렇게 해서 득점왕도 차지하고 도움왕도 차지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누가 봐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케인이 내려오고 손흥민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특별했던 경기가 있어요. 첼시전에는 손흥민이 많이 내려왔어요. 수비를 하러. 왜냐? 첼시가 볼도 더 점유를 많이 하고 첼시의 공격 상황이 더 많다 보니까 토트넘이 전진을 못하고, 그러면 내려앉는 상황이 많아져요. 그러면 손흥민은 수비를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왜냐면 측면 공격수거든요. 손흥민이 안 내려오면 측면을 보호해줄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역습을 못 나가니까 케인도 마찬가지고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클루셉스키도 마찬가지고 첼시의 3백에 막혀서 전진을 못하니까 계속 그냥 수비만 하는 거죠. 첼시전 패스맵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튼전과 울버햄튼전과의 패스맵과는 다르게 손흥민 선수가 이 패스맵에서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어요. 케인하고 클루셉스키가 높게 올라가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손흥민이 교체된 이후에 토트넘이 라인을 첼시보다 더 올렸어요. 토트넘이 득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케인과 클루셉스키가 높게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첼시전에서는 이 3톱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위치했었고, 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우스햄튼전과 울버햄튼전 이 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하더라. 손흥민 선수의 기록입니다. 전체 볼터치 횟수 손흥민 선수가 47에서 43으로 줄어들었죠? 볼터치가 줄어들었어요.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 똑같이 팀 내에서 네 번째로 적은 볼터치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으면 패스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패스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팀 내에서 여전히 지난 시즌도 팀 내에서 네 번째로 볼터치가 적었는데 이번 시즌도 네 번째로 볼터치가 적어요. 그렇다는 건 팀 내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 비중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하고 볼 점유율을 높여주는 플레이를 하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다. 지난 시즌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이 기록을 보세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오히려 지난 시즌에 팀 내에서 3위였는데 이번 시즌 5.19회, 지난 시즌보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팀 내에서 가장 높아요. 참고로 지난 시즌에 케인이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5.4회였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세 번째로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많은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은 케인보다도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많아요. 케인에게 득점을 몰아주기 위해서 손흥민이 너무 내려온다? 라는 말은 데이터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이번 시즌에 유달리 많이 한다. 수비 라인에서의 볼터치, 수비를 많이 했으면 수비 라인에서의 볼터치 횟수가 늘어나야겠죠? 지난 시즌에는 4.82, 이번 시즌에는 5.19예요. 지난 시즌에도 이 수비 라인에서의 볼터치가 팀 내에서 두 번째로 적은 선수였습니다. 이번 시즌도 두 번째로 수비 라인에서 볼터치가 적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압박 횟수를 보면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90분당 11.5회, 팀 내에서 여섯 번째로 적은 압박 횟수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12.6회, 지난 시즌보다 1회 정도 늘어난 기록이고 이 기록이 팀 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적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압박 횟수가 1회 정도 늘어났지만 팀 내에서 차지하는 압박 횟수에 대한 비중은 손흥민 선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압박 횟수가 1회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첼시전처럼 수비에 집중해야 되는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압박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비 라인에서의 압박 횟수,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수비 라인에서의 압박 횟수는 지난 시즌 90분당 1.95회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오히려 90분당 1.85회, 수비 라인에서의 압박 횟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의 압박 횟수가 세 번째로 적은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수비 라인에서의 압박 횟수가 팀 내에서 네 번째로 적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하고 손흥민 선수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압박하는 횟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이 기록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압박을 이번 시즌 특별히 많이 하거나 콘테 감독이 수비적인 역할을 특별히 과도하게 주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반경 말씀하셨는데 활동 반경은 그 첼시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첼시전. 그 경기에서는 모든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흥민 선수도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겠죠. 당연히. 히트맵. 첼시와의 경기에서 공격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전에는 내려와서도 플레이하지만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플레이도 많았어요. 그리고 울버햄튼전에서는 오히려 내려가는 플레이보다 올라가서 하는 플레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특별하게 이번 시즌에 너무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히트맵과 이 히트맵을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히트맵을 비교해볼게요. 첫 번째 손흥민입니다. 두 번째가 콘테 감독 시절의 아자르, 그리고 세 번째가 콘테 감독 시절의 페드로예요. 페드로도 콘테 감독 시절에 엄청나게 수비 많이 하러 내려왔죠. 아자르가 공격 지역에서 플레이한 빈도도 많고 수비하러 내려온 빈도도 많아요. 페드로와 아자르의 히트맵을 보고 손흥민의 히트맵을 본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이 원래 원하는 역할, 측면 공격수는 많이 내려와서 수비하고 공격할 때는 올라가고 콘테 감독이 특별하게 손흥민한테 엄청난 수비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하면서 손흥민의 역습에 대한 그 능력을 반감시킨다. 결과적으로는 이 콘테 감독의 전술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손흥민 선수에게 과도한 수비 가담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케인의 득점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이 수비를 하다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가 발휘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토트넘이 이 3-4-3 전형을 사용하면서 중원 싸움에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으로 내려왔다가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이 불안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앞선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수비 가담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콘테 감독의 문제는 경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 라는 것이 지금 토트넘이 좋지 않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물론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월드 클래스의 선수들도 특히나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안 올라오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 선수의 축구 실력이 갑자기 한 달, 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컨디션이 올라오면 여전히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월드 클래스 공격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